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자 과정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배운 대로 공유함으로써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로 신고된 것은 1988년도에 부산 금정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피해가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거의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2014년에 220만 본이 피해를 받고 2019년에는 50만 본으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죠. 전국의 226개 시, 군구 중에서 120개 시, 군구가 재선충 피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220만이라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충 보다가 그 다음에 2014년에 제대로 아마 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리 싶네요. 그리고 재선충병 감염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염은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우화 탈출을 합니다. 매개충은 서울수염 하늘소죠. 서울수염 하늘소와 북방하늘소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수염 하늘소가 북방하늘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이 재선충 숫자를 보유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재선충 숫자가 실제로 1000마리가 안 되면은 실제로 다른 데 가가지고 피해를 재선충을 옮기기가 좀 힘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섭식을 하죠. 죽어가는 나무를 섭식을 하는데 소나무 어린 가지를 섭식을 하게 되면은 이 섭식 흔적 상처에 의해 가지고 발병이 되고, 발병이 되면은 이제 송진 감소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쇠약한 소나무에 산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개충이 이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용화, 우화, 재선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4월 말에서 5월 그리고 6월, 7월까지 우화 탈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섭식,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번 우화 탈출, 2번 섭식 감염, 요 보이죠? 이렇게 어린 나무 가지들을 보통 2년, 3년생 되는 가지를 이렇게 깔아 먹는다고 합니다. 발병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산란은 이렇게 알을, 여기 지금 2개 나는데 보통 알은 1개씩 낳는다고 합니다. 10cm 이내에 놓지를 않고 10cm 넘어가 놓고, 그리고 수피는 7mm 이하, 그러니까 직경이 20cm가 넘는 데는 실제로 서울수염 하늘소가 입으로 파고 거기다가 산란하기는 힘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2cm에서 20cm 사이에 넣는다고 합니다. 피해 수종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는 곰솔, 잣나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편이라 가지고 띄엄띄엄 한 개씩 이렇게 보이는 것은 소나무에서 감염됐을 경우에 그렇고, 곰솔이나 잣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그 주위로 거의 막 확 다 뒤가는, 그래 잣나무하고 곰솔이 조금 소나무보다가 더 서울수염 하늘소에 타켓이 될 때 더 쉽게 더 무른 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1번은 5, 7월에 피해목이 우화 탈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5월에서 9월 사이에 인접, 건접목 보통 100m 이내, 98%가 100m 이내로 간답니다. 섭식 후에 다시 6월에서 9월 사이에 외관은 침입을 당해도 외관은 멀쩡하고 검전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는 속에서 막 송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되는 거죠. 그래 1, 2주가 지나면은 이제 2주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색깔이가 작년, 그러니까 2년 3년 된 잎들, 떨어지기 전에 잎들이 먼저 축축 처지고, 그 다음에
원래 나는 당년생 잎이 처지게 되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익년 5월 그래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4월 1일 이전에 전부 다 파쇄를 하든가 훈육 처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매개충후 우화 탈출 및 제선충후 감염 요래 되어 있죠. 우화 탈출은 매년 5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사이에 걸쳐서 전년도에 말라 죽은 소나무류에서 솔수염 하늘소가 그 기관계에 다수 병원 선충, 소나무 제선충을 품고 우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선충을 소나무에 2, 3년 된 어린 가지를 이 가해해 가지고 뜯어 먹으면서 그 난 상처로 그러니까 어린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죠.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때 하늘소의 기관계에 머물던 그러니까 이 숨구멍에 꽉 차 있던 제선충들이 자기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늘소의 이 뜯어먹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늘소 꼬리를 통해서 떨어져 가지고 침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100마리가 떨어지면 한 10마리 정도가 침입에 성공을 한답니다.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그렇지만 그 10마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20일이 지나면은 20만 마리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선충 감염 및 소나무류 발생, 침입 이동, 소나무류에 침입한 병원 선충은 처음에는 수피부 수지도를 지나 소나무류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수피부 침입 및 이동의 난이도에 따라서 소나무류 저항성 정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저거를 갖다가 뭐 송진 같은 거 이런 걸 BT제를 완전히 막 많이 방출을 해가지고 초장부터 그렇게 되면 이 제선충들이 침입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나약한 나무들은 그냥 쉽게 침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발병, 과민 반응. 옛날에는 소나무류에 이게 20만 마리 정도가 20일 만에 불어나가지고 그게 수간을 막아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과민 반응에 의해서 미리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제선충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런 이론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선충의 분산 이동에 대하여 소나무류는 1년의 동적 저항성을 발동하고 이에 대처하려고 한다. 그러나 선충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가 그러니까 하루에 1.5m 정도까지 최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니까 소나무류가 거기서 들어왔다고 과민 반응을 확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제선충이 죽도록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선충은 떠나고 난 이유가 되겠죠. 너무 빨라 가지고 소나무의 방어 반응을 휘젓고 진출하게 됩니다. 선충의 이동 정식에 따라 소나무류 자신이 발동한 저항 반응에 의하여 상처가 확대되고 수목의 생명선인 수분 이동 통로가 폐쇄되게 됩니다. 소나무류 발생에 대한 매개충의 산란은 유인 냄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제선충 감염에서 발병까지 매우 빨리 진행되어 여름의 막바지부터 가을까지 침례부 이 퇴색하고 갈색으로 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나무류는 휘발성 냄새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고 이 솔수염 하늘소들이 그 나무로 전부 집합을 하게 됩니다. 이 냄새에 유인되어 성적으로 성숙한 암수의 하늘소가 발병 초기에 소나무 수간부로 모이게 된다. 여기서 비로소 암수는 만남과 교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지 숲이 아래 산란을 해서 자세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매개충의 성장 및 제선충의 증식 집합, 유충의 성장, 부화한 애벌레는 숲이 아래의 조직과 목재를 섭식하면서 탈피를 반복해 가지고 사령 유충이 되고 목재 깊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용실을 형성하고 월동 준비에 들어가게 되죠. 제선충의 집합, 이 용실의 벽은 하늘소의 생활 잔재, 그리고 배설물이나 뭐 이 찌꺼기, 음식 찌꺼기나 이걸로 해서
유기분이 풍부하고 적당한 습도가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그러면 소나무류 내에서 널리 분포되어 증식하고 있던 선충들은 이 용실 주변으로 다 집합을 합니다. 거기서 번식한 곰팡이를 먹이로 해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듬해 봄을 기다리게 되죠. 이때 용실벽에 번성한 곰팡이 종류가 선충 후 증식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아닌 것인지에 의해서 용실벽 주변으로 모여드는 선충의 밀도가 결정되며 나아가 이듬해 그곳에서 우하하는 하늘소가 보유하는 선충의 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제선충의 탑승은 이듬해 봄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5월경 하늘소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태하고 이중 그 용실 주변에 모여있던 분산형 선충은 하늘소가 우하하는 전후에 내구형이라는 특수한 단계가 되어가지고 용실의 벽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늘소가 우하한 이후에 한동안 용실 내에 일주일 가까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늘소 몸체로 탑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완전히 고사한 소나무류에서 다른 건전한 소나무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것과 이 훼손돼 가지고 물길이 막히는 것은 수분 통로가 이렇게 막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계는 1단계는 이동 분산기고 2단계는 과민 반응기고 3단계는 위조고사 단계다. 이런 식으로 송진 이동 통로를 통해서 요 제선충이 이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곰팡이를 섭식하고 30일간 약 30개의 알을 낳고 그리고 성충까지 태어나서 성충까지 4일밖에 안 걸리니까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나고 근데 수명은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 작년에 죽은 나무에는 제선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청병균 보죠. 나무를 빗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제선충에 감염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증식형과 내구형이 있죠. 증식형은 주둥이가 완전히 보이고 뚱뚱하지만 내구형은 이렇게로 얍실하게 된다. 내구형은 증식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탑승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구형이 되거나 또는 여기서 먹을 게 없으면 이런 내구형으로 되고 그리고 먹을 게 많고 환경이 좋으면 증식형이 돼서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증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선충, 매개충의 탈출은 건전한 소나무를 섭식하는데 뭐 비가 오거나 우천감기나 안 그러면 다른 게 5, 6월 달에 있어 가지고 이 탈출을 한 매개충이 건전한 소나무를 찾지 못하고 다른 뭐 참나무를 깔고 먹거나 다른 걸 해가지고 만약에 3, 4일 동안에 찾지를 못하게 되면은 제선충은 이 매개충의 몸속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제선충이 번지고 안 번지고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자, 침입을 하게 되면 후시근을 통해서 침입하고 송진기를 따라 올라가서 뿌리까지 감염을 된다. 그래 뿌리끼리 서로 붙어있는 유목 같은 경우는 인접소나무에도 제선충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산란은 6월에서 8월경에 수피 아래 100여 개를 낳는다. 약 50일 동안. 그리고 유충은 일주일 동안 부화하고 1령 유충에서 탈피 해가지고 3령 유충까지 가고 월등은 4령 유충에서 하고 그리고 입구를 먹이 찌꺼기로 막아가지고 천적 그러니까 벌이나 개미 이런 것들이 천적이거든요. 근데 그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4, 5월경 기온이 상승하면은 우화 일주일에서 3주일 사이에 우화해가지고 3일에서 7일간 용실에 대기하는 동안에 제선충이 탑승해서 옆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산란은 두께가 7mm, 수피가 7mm를 넘으면은 솔수염 하는 소는 산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mm가 되는 거는 굵기 20cm가 안 되는 게 7mm 이내가 되기 때문에 20cm가 넘는 소나무에는 절대로 제선충의 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동거리는 대부분 100m 이내에 98%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죽은 소나무에는 제선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소나무.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휘발성 냄새를
이 발산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맡고 제선충을 싣고 다닐 그 차, 그러니까 솔수염 하늘소가 그걸로 집합해서 거기서 교미를 하고 다시 차세대를 남기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직경은 2cm에서 20cm 사이, 건전목은 송진 때문에 산란이 불가하다. 건전한 나무에는 송진 때문에 산란이 불가하다. 쇠양목, 고사가 진행되는 나무, 요런데 산란 유인 가스가 있어가 집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양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끼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란하고, 고사목은 산란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가스가 없고, 가스가 없으면 냄새 맡아가지고 솔수염 하늘소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하다. 시력은 매우 열악해가지고 한낮에도 바로 옆에 20cm 앞에 있는 암수를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야가 안 좋답니다. 그리고 오로지 냄새에 의존해 가지고 가는데, 그 냄새는 뭐냐? 테르펜과 에탄올 등을 소나무가 분비를 하니까 그 냄새를 맡고 암수가 만날 수 있고 교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침입하고 변색이라 구엽 보통 2, 3년생이 먼저 이렇게 깔아앉죠. 그러고 나서 위액기 색깔이 변하면서 처지죠. 요게 제선충 감염목의 특징이다. 송진 침출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약 10mm 1cm 내외에 저걸 본지로 탁 찍어 가지고 30분을 놔두게 되면 침출 정도에 따라서 이게 건전목인지 아니면 이미 제선충이 침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선충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방법, 방제 방법과 시기. 우화 탈출을 언제 하느냐? 5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한다. 그 다음에 제선충 이탈 침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다. 그리고 교미산란은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중, 파쇄, 소각 등 처리하는 것은 언제부터? 9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4월 1일 이전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리고 약제 살포는 5월 말부터 8월, 9월 초순까지. 그리고 나무주사, 수간주사는 11월 초부터 3월 말까지다. 나무주사는 예방이죠, 예방. 요거를 해놔놓으면은 왜 예방을 하느냐면은 요것들이 산란, 우리가 있는 산란을 하는 시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미산란이 6월 초부터 9월 달까지니까 9월 달까지니까 바로 11월부터 나무주사를 놓는 게 맞겠네요. 11월부터 나와서 3월 말까지는 무조건 놔줘야 된다. 근데 요거는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신에 퍼지는 데가 그 6개월 가까이 걸린다 해요. 보통 뭐 1개월 만에 다 퍼지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전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놓는 게 맞다는 거죠. 10월 말에 놓는 게, 그래야 6개월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뭐 이 큰 나무를 갖다 3월 말에 놔버리면은 이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경용 소나무 반출. 치근행 지침은 반출 금지구역 피해지로부터 2km 이내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선충 이 감염, 미감염 확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중 검사가 불필요하다. 제선충만으로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식조경지는 공원이나 주택이나 쉽게 관찰을 되는 곳이지 산림에다 심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용은 산림에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다만 매개충 활동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될 수 있으면 조경용 소나무를 하더라도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오늘은 제선충에 대한 이야기, 제가 배운 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선충을 우리 회사에 그 소나무가 약 4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중에서 거의 한 90% 정도가 제선충 발병 지역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백 그루, 수천 그루씩 이렇게 재선충 고사목을 갖다가 재선충 방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현장의 이야기들 경험들을 포함해 가지고 어제 교육받은 거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